안녕하십니까.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이번 주는 온라인 수업입니다. 자, 추석을 잘 보내시고, 그리고 또 개학을 하면, 또 학교를 등교하면 또 바로 중간고사 시험이 코앞에 다가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추석 연휴 동안 또 열심히 또 공부를 좀 해 주셔야 중간고사를 잘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를 선생님이 말합니다. 자, 2학년 9월 전국 연합평가인데요. 2018학년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도는 거의 나갔고요.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유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문제는 너무나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들인데요. 자, 가에 들어갈 유물로서 일본 열도에서 발견되어졌고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것은 토기입니다. 자, 이 토기의 표면에 새끼줄 무늬가 새겨져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다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일본의 조몬 토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번 같은 경우에는 푸뭉우엔 토기죠. 베트남의 푸뭉우엔 토기고, 베트남의 푸뭉우엔 토기의 가장 큰 특징은요, 돌림판을 이용해서 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3번은 시험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토기죠. 채도라고 하는 토기고요. 4번요. 자, 기하학적 문양이 새겨져 있는 흥선 문화의 토기입니다. 다음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가 새겨져 있거나 아니면 벼 이삭이 새겨져 있는 양쯔강, 창장강이라고 얘기하죠. 창장강 하구의 허무두 문화를 대표하는 그러한 토기입니다. 자, 보셨고요. 다음요. 2번 보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국가는 어떤 국가를 얘기하는지 보시면 되겠네요. 한 고조가 중원을 통일한 직후에 무엇에 묵툭선우가 말당섬을 넘어서 진격해 왔습니다. 자, 묵툭선우 나와 있네요. 흉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흉노의 최전성기 때의 묵툭선우입니다. 이에 고조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나아갔다가 오히려 묵툭의 군대에 포기되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뭐 했습니까? 자, 중국 최초의 화범공주를 또 보내기도 했던 것이 바로 한고조 때의 상황입니다. 이후 한무제가 자, 흉노를 정벌하려고 하자, 자, 어사대부 한왕국은 고조의 일화를 장로지말로 표현하며 출정에 반대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결국은 한무제가 흉노를 토벌했죠. 자, 여러분들 공부했죠. 곽거병 장군을 시켜서 결국은 흉노를 토벌했을 때가 한무제 때다라는 얘기했네요. 자, 이어서 가는요, 흉노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1번 교초입니다. 교초는 원나라 때의 지폐이죠. 자, 팔기제는 누르하치 후군의 군대였고요. 다음에 찌에우다가 건국한 것은 남비엣이라는 나라죠. 여러분들, 자, 남비엣이었고요. 베트남의 남비엣이었습니다. 카이펑을 수도로 삼았다. 이거 송나라 북송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남송 때가 되면 여진의 침략에 밀려서 카이펑에서부터 항저우, 이만으로 수도를 옮겨오는 그러한 시대가 남송 시대였잖아요. 다음에 좌현왕, 우현왕, 여기 답이죠. 좌현왕과 선우 아래는 좌현왕과 우현왕으로 나누어서 이원적으로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자, 흉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가 인물입니다.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연나라의 자객 형가가 진나라의 누구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을 돌에 새긴 것입니다. 형가의 암살을 모면한 그는 전국시대를 통했다고 했습니다. 자, 중국 역사상 최초로 황제라고 불리는 칭호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진시황제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진시황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먼저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시황제와 관련되면 찾으시면 되겠죠? 궁국제입니다. 자, 궁국제는 이건 누굽니까? 한고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고조의 궁국제라는 것은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지방은 봉건제로, 중앙은 뭐로요? 군현제로 두 개가 섞여 있던 통치 방식을 한고조 때 실시했는데 그를 궁국제라 불렀다라고 얘기했고요. 다음에 발랑국인데요. 이 발랑국을 멸망시킨 거. 이 발랑국은 베트남 최초의 국가이잖아요.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진 최초의 국가이고 흥부엉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건국되어졌는데요. 이 발랑국을 멸망시킨 왕조는 어우락 왕조죠. 어우락 왕조이고요.
오라 왕조를 건국한 인물은 안정부엉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건국이 되어졌습니다. 틀린 내용이고요. 분서경유 요거죠. 법과 이외의 나머지 사상들에서는 탄압하는 분서경유, 특히 육아에 대한 탄압이 심했다라는 설명했었습니다. 다음에 토번에 화범공주를 보냈던 것은요 당나라였고요. 다음요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누가 해당하는 겁니까? 위만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그래서 답은 3번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번호 보겠습니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고 얘기했고요. 자, 가에서 보니까 핵심적인 키워드는 동아시아의 과거제이네요. 자, 동아시아의 과거제 처음 실시되어졌던 것은 수나라 때, 문제 때 동아시아 최초의 과거제도가 실시되어졌고요. 이것이 동아시아 각 나라별로 이제 확산되어져 갔던 겁니다. 자, 먼저 송나라 때의 자, 전시제도 맞나요? 임금이 직접 과거제도에 참견하게 되면서 이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인물을 뽑기 위해서 전시제도 실시했다라는 거 맞는 내용이네요. 다음에 동중서의 건의로 채택되어졌다. 요것은요 아니죠. 송나라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동중서의 건의로 받아들여서 한무제가 뭐 했습니까? 유교를 국교화한 거죠. 요거는 한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나라 때, 한무제 때 유교를 국교화했던 것은 동중서라는 인물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한무제가 유교를 국교화했고요. 다음에 베트남입니다. 리 왕조 때 처음으로 실시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자, 요거 맞는 내용이죠. 베트남 리 왕조 때 과거제도가 처음 실시되어졌고요. 다음 다이카게시는요. 다이카게시는 뭐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일본의 다이카게시이죠. 자, 일본의 다이카게시니까 베트남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답은요. 기억과 이것이 정답이네요. 기억 이것이니까 2번이 답입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를 찾아야 되죠. 백제에서 왕인이 나왔네요. 왕인 나와 있고요. 태자가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여러 서책을 배웠는데 통달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또 핵심 키워드가 또 나와 있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해자라고 하는 또 인물도 나와 있네요. 자, 우리 공부했습니다. 고구려의 담징, 해자, 또 백제의 누구요? 왕인, 아직기, 또요 노리사치계 이런 인물들이 이때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의 고대 문화였던 아스카 문화를 형성했던 가장 대표적인 아스카 문화를 형성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도웨인 또는 도레인이라고 얘기했고 다음에 일본의 아스카 문화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인물이 바로 쇼토쿠 태자였다라는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도웨인 또는 도레인이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네요. 그렇죠? 도웨인, 도레인이고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대한 설명이고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의 인물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야마토 정권의 아스카 문화를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동선 문화입니다. 동선 문화는요, 베트남의 청동기 문화를 우리가 동선 문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음에 도레인의 활동 내용을 정리한다. 여기 답이죠? 도레인 또는 도웨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슈인장, 주인장 또는 슈인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슈인장과 주인장 이거는 에도마쿠 시대 때 얘기죠. 에도마쿠 초기에 쇼군들이 크리스트교가 일본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요. 다음에 다이묘들이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때 슈인장, 무역을 제한했던 그래서 슈인장을 발급했다라는 설명했었습니다. 자, 이건 에도마쿠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효문제가 시행한 한화 정책을 조사한다. 이거는 일본과는 관계없고 북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중국의 남북조 시대 때에 북조 중에 한 나라를 통일했던 오호 16국을 통일했던 북위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5번이요. 위만이 한반도로 이주한 배경을 알아본다. 이거는 진한 교체기 때의 설명이잖아요. 중국의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설 때쯤에 진한 교체기에 위만이 우리 고조선을 내려오게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왕을 내쫓고 거기서 위만조선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자, 답은요. 2번이고요. 다음요.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무역이 이루어진 시기, 동아시아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 다음 무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무역이 어떤 무역인지를 찾으면 되겠죠? 뭐 봅시다. 그림이 다 나와 있네요. 명나라의 감압과 일본의 감압이 여기 쪼개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합쳤을 때 일치되는 그러한 사람들만 일본 상인들만 무역을 하게 하는 그래서 감압무역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무역은요, 중국의 명나라와 또 무슨 맞고요? 일본의 무슨 맞고요? 무로마치 맞고 사이에 이루어졌던 무역이고, 이때 당시에 명나라는요, 무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때입니까? 해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한국은 청해진이 동아시아 국제무역의 거점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언제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거는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여기 해당 사항은 없네요. 그죠? 9세기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대동법의 시행으로 세금을 동전 등으로 납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17세기 조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가만무역이 실시되어졌던 것은요, 15세기에서 16세기의 무역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고요. 자, 중국이 해금 정책을 통해서 사무역을 엄격히 통제했다. 여기 답이죠? 아까 쌤이 얘기했죠?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때 일본의 무르마치 막부에 있는 상인들은 가마부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무역을 허가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은 3번, 여기 답이네요. 다음에 서양과의 교육을 담당했던 상인으로 공행을 두었다. 이건 청나라에 대한 설명이고요. 청나라의 18세기, 19세기에 있었던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1번요. 유럽 농민층인 묘슈가 등장해서 장원을 관리했다. 이것은 해얄시대 말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12세기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해얄시대 말기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가만무역에 대한 설명은요. 바로 자, 3번이 답입니다. 그렇죠? 키워드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쌤이 써놓은 키워드요. 자, 15, 16세기에 명나라와 무르마치 막부 사이에 이루어졌던 무역 형태가 가만무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해금, 명나라는 이때 당시에 해금 정책을 실시했다는 걸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가는 보니까요. 자, 핵심 키워드는 율령이네요. 율령입니다. 각국의 율령을 보는 거죠. 자, 수나라 당나라의 율령, 특히 당나라의 율령이요, 동아시아 전체로 퍼지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어졌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동아시아의 율령 체제를 한번 보는데요. 발해의 율령은요, 말할 필요 없이 삼성, 뭡니까? 육부제죠? 삼성 육부제고요.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바로 이관 팔성제고요. 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성 육부체제이죠. 자,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발해의 율령을 묻는 거니까요. 당연히 답은 몇 번요? 3번 삼성 육부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골품제를 운영했다라는 것은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이고요. 신라에 대한 얘기죠. 신라와 통일신라. 다음에 시성제도를 실시했다. 요거는 일본에 대한 얘기고요. 독서삼포가도 요것도 통일신라에 대한 얘기이고요. 남명관, 북명관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여진, 금나라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발해에 대한 내용은 2번 삼성 육부제, 여기 답이네요. 8번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바로 가나 사이에 있던 시기, 사이 요 키워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겁먹지 말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홍타이지죠. 명나라 태종이 나와 있네요. 명나라 태종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고요. 홍타이지는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했으나 인조가 이를 거부하자 전쟁을 일으켰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였으나 오래 버티지 못했다. 이거 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병자호란 얘기하고 있네요. 병자호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자, 여기 쭉 보시니까요. 자, 윈난, 광둥, 푸젠의 권왕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강희제 나와 있네요. 강희제는 토벌에 나섰습니다. 광둥, 푸젠의 권왕들은 형세가 불리해지자 조정에 투항하였고 결국 윈난의 오삼계까지 병사하면서 뭐 나와 있습니까? 3번의 난이 나와 있네요. 자, 홍타이지와 강희제, 명나라 황제들이죠. 홍타이지와 강희제 사이에 어떤 황제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우리 공부했었는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그냥 좀 간과하고 난 친구들은 좀 문제가 좀 풀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도 하네요. 홍타이지와 강희제 사이에 있는 황제가 누굽니까? 순치제죠. 순치제라는 황제가 여기 있고요. 순치제가 했던 가장 큰 업적이 이자성의 반란군을 진압하고 베이징을 점령하게 된 게 바로 순치제 때의 일이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 강희제 다음에 옹정제, 다음에 걸륭제. 그러니까 이때 이 문제는요. 명나라의 황제의 그러한 순서와 업적을 묻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단행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1388년에 있었던 얘기고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무기 몰수령을 내렸다는 것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한 건 1590년이죠. 자, 틀린 얘기고요. 쇼군의 후계자 문제로서 오인이라는 일이 일어났다. 자, 이것도 1467년에 있었던 이야기. 연도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황제가 토목보에서 오이라피의 포로가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몽골에 의해서. 그쵸? 자, 이것도 1449년의 얘기니까요. 이 답은요, 이걸 연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명나라의 황제에 대한 그런 업적들을 묻는 거니까 오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요. 다음 9번인데요.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북방민족 최초로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다. 이거 어딥니까? 돌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최초로 문자를 사용했던 것은 돌궐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에 나를 보니까 아구타 나와 있네요. 아구타가 부족을 통합하고 문자를 만들었던 거, 이거 여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진이 세웠던 금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 바레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데 바레를 멸망시킨 것은 돌궐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거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대도를 수도로 삼았다. 이거는 몽골이죠? 몽골에 대한 설명입니다. 쿠빌라이 칸 때였었죠. 다음 맹한보국제라는 것은 여진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에 다루가치도 원나라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에 송과 전연의 맹량을 맺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거란이죠. 그러니까 답 몇 번이겠습니까? 자, 여진에 대한 묻는 것은 요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렇죠?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이죠. 밑줄 이 왕조시 수업 신청한 학생들 환영합니다. 공반 1층 교무실로 내려오세요. 밑줄 친 이 왕조 시기에 2학년 1반 교수은 2학년 2반 나사랑 2학년 3반 신서영, 이수민, 정다영, 조수빈 2학년 4반 이세분, 2학년 7반 이서연, 2학년 8반 배서연, 3학년 8반 김하늘 2학기 온라인 수업 신청한 학생들 공반 1층 교무실로 내려오세요. 밑줄 친 이 왕조 시기에 동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왕조가 뭘 얘기하는지 바로 나와 있네요. 여기 경극이 나와 있잖아요. 자, 경극은 바로 청나라의 서민 문화를 대표하는 경극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조는 청에 대한 설명이고요. 청나라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청나라가 있을 당시에 동아시아의 문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이때 당시 일본은 에도막부였고요. 이때 우리나라는 조선이었잖아요. 그래서 다 문화의 공통점은 다 서민 문화였었습니다. 그렇죠? 자, 서민 문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1번, 자, 한국은 한소리 소설이 유행했다. 맞는 얘기죠? 다음 한글 소설도 서민 문화에 맞는 거고요. 중국의 서민 문화, 홍루몽 맞는 거고요. 다음에 일본의 목파나 우키요에 맞는 거죠? 자, 맞지 않는 것은 바로 5번, 베트남의 대월사기입니다. 대월사기는 우리 공부한 것처럼 쩌왕조제죠? 쩌왕조 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자,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레반후라는 인물이 의해서 쓰여졌던 역사책 대월사기입니다. 자, 다음요. 자, 가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네요. 자, 이 도시는 네덜란드 상관을 통해서 자, 난학이 발달했고요. 자, 인공섬, 대지마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이 도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가사키를 얘기하는 거네요. 자, 일본의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연행사가 최종 목적지였다. 연행사의 최종 목적지. 연행사는 바로 조선에서 청나라로 파견했던 사절단을 연행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외관이 설치됐던 곳은 부산이죠. 우리나라 일본과 조선 간의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설치했던 게 외관이었는데 이 외관은 부산에 설치되어 있었고요. 자, 다음에 에도시대 때 천하의 부엌이라 불렸던 것은 오사카죠. 오사카였고요. 신패를 소지한 청상선이 입항했던 곳이다. 신패를 소지했던 청상인들이 입항했던 곳. 요거 나가사키 맞네요. 신패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일본에서 청나라와의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은들이 너무 과도하게 유출되어지니까 청상인들의 그러한 무역을 제한하기 위해서 발급했던 일본에서 발행했던 에도마쿠 시대 때 발행했던 것이 바로 신패이잖아요. 다음에 정성공 세력이 관청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다. 이건 타이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타이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사키에 대한 설명은 4번이 해당하는 거네요.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자 국제시장에서 명상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막대한 양의 이것이 명으로 유입되어서 활발하게 유통되었고요. 이에 따라 명은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진 세금을 지세와 정세로 단순화하여 이것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은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장거정의 일조 편법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은과 관련된 설명을 옳은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 송나라 때 징더전에서 많이 생산되어 외국으로 수출했던 것은 도자기입니다. 도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이와미 광산 개발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거 맞는 얘기죠. 다음 원나라 때 고려로 전래되어서 의류 생활에 혁신을 가져왔다. 이거는 목화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틀린 내용이고요. 갈레온 무역을 통해서 자 아메리카에서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신대륙으로부터 많은 은들을 가지고 와서 중국에 물건을 사러 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과 니을이 정답이네요. 다음요. 13번에 가 국가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무엇의 장수 유인계가 이끄는 수군은 신라 왕이 이끄는 육군과 합세해서 백강 나와 있네요. 백강 어귀에서 외국 군대와 4번 싸우고서 모두 이기고 배 4척을 불태웠습니다. 백강 전투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또 신라 사신에게 너희가 우리 군대를 청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우리 군대를 해치는 것은 어째서인가? 이게 나당 전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자, 가 국가에 해당하는 것은 당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나라에 대한 것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백강 전투, 백제 부흥 운동을 위해서 일어났던 또 백제와 일본의 연합군이 나당 연합군에게 크게 패배했던 전투잖아요. 자, 이에 해당하는 것은 찾으면 되겠습니다. 어우락 왕국에게 왕국을 멸망시켰다. 어우락 왕국을 멸망시킨 것은 남비엣이죠. 찌에우다의 남비엣에 대한 얘기고요. 북주와 북제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이것은 돌궐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에 호라정을 정복하고 비단길을 장악했던 것은 몽골 원나라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중국으로부터 한위 노후광이라고 하는 금인을 받았다. 이것은 왜 일본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에 자 베트남 지역에 점령한 지역에 도호부 안남 도호부 설치했다. 이거 맞죠? 도부와 도독부를 점령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도부와 도독부를 설치했던 것이 당나라의 특징이었고요. 베트남 지역에는 안남 도호부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답은요. 5번이 답이네요. 다음요. 14번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가 인물은 뭘 얘기하는 건지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송의 인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리학을 집대성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서의 주석을 다른 사서 집주를 저술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주희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주희는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인물이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심증리와 치앙지, 지행합의를 강조했다. 이게 양명학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아스카 문화의 성립과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쇼토크 태자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거경공리, 경물취지의 수양 방법을重시했다. 성리학에서 거경공리, 경물취지의 수양 방법을 강조했죠.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고사기를 비롯한 고전을 연구해서 국학을 강조했다. 이거는 에도 막부 시대 때 국학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그거와는 관계가 없죠. 일본 고유의 그런 고전을 연구하는 거니까요. 유교의 윤리를 생활하기 위해서 경몽요결을 편찬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입니다. 이가 이때 편찬했던 책이 경몽요결이라는 책인데요. 학문을 시작하는 그러한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책이 경몽요결이라는 이입니다. 이에 의해서 쓰였던 책이니까 주요한 관계가 없죠. 다음요. 15번입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동아시아의 외교 형식. 뭐 문제 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동아시아의 외교 형식은 무슨 형태밖에 없습니까? 조공과 무슨 형태요? 책봉 형태의 외교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자,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조공 책봉과 관련되는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와 문화 교류의 통로로 활용되었다. 맞는 내용이네요. 정치적으로 직접 지배 아니죠? 자, 요거 틀린 내용입니다. 직접적인 지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외교 관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식적인 외교 관계가 조공책봉 관계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자, 상대국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한 그러한 결과였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한때부터 주변 국가의 외교 관계에 적용되었다. 맞고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례적인 관계다. 맞는 거죠. 자, 직접적인 지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외교 관계라는 거 좀 봐두시고요. 자, 다음요. 16번입니다. 가에서 마의 내용 중에 옳은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가에서 마. 우리 모둠의 발표 주제는 10에서 13세기 농업과 상공업의 발전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맞는 거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자, 보니까 한국에서는 농사직설이, 이거는 농사직설은 조선시대 때 얘기죠. 이건 우리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고려 정도쯤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고요. 이거는 15세기에 조선에서 있었던 상황이니까 틀린 내용이다. 다음에 상평통보, 이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에 전국적으로 유통됐던 화폐 상평통보니까 틀린 내용이고요. 다음에 중국에서는 조생종벼가 재배되었다. 이게 답인데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교육과정에서는 아마 송나라의 경제가 좀 파트 부분이 빠져서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 시간을 하지 않은 그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볼게요. 중국에서는 우경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게 춘추전국시대에 설명하는 거죠. 자, 우경의 시작은 춘추전국시대 얘기이고요. 일본에서는 연흥분리법이 도입되었다. 회치법이라고 부르는 그런 연흥분리법이 도입되어진 것은 바로 16세기,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로부터 전래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에서 전래된 회치법, 연흥분리법이 일본에 도입되어진 것은 16세기 전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3번밖에 답이 없네요. 자, 다음에 17번입니다. 밑줄 친 이 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으로 옳은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병풍은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이 전쟁의 전투 장면을 표현한 겁니다. 이순신, 노량해전 나왔으니까 뭐 이거 말할 필요 없이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영향, 임진왜란의 영향은요, 일본의 성리학과 도자기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다. 성리학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 강항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다음에 도자기의 일본에 큰 발전을 가져왔던 인물이 바로 이삼평이라는 인물이었죠. 아리타 도자기였잖아요. 자, 그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뭐 말할 필요 없이 이거네요. 일본으로 해서 도자기 기술이 발달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삼평의 무슨 도자기요? 아리타 도자기가 일본의 도자기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18번에 가 인물이 활동하는 시기에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편지는 당나라의 승려 누가 쓴 것으로서 정청원의 불경의 대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자, 당나라 승려 중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계율과 불상과 불경을 전해줬던 인물, 말할 필요 없이 누구겠습니까? 감진이죠. 8세기 나라시대 때에 감진이라는 당나라의 승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감진요. 답은요. 한번 볼게요. 자, 법흥왕이 불교를 수용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신라시대 6세기 때 얘기하는 거고요. 쇼무천왕이 도다이사를 건립했다. 도다이사 낙성식 때 감진이 참여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답 몇 번요? 2번이 답이고요. 옌린이 입당 후법술래행기는요 9세기 때 해이알시대 때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다음에 현장이 인도에 건너가서 불법을 연구했다. 이거 6세기에 당나라 때 현장, 미안합니다. 7세기 당나라 현장에 대한 설명이고요. 강승회가 베트남에서 불경을 한문으로 번영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아주 전의 얘기네요. 3세기 때 설명이니까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감진이 일본의 도다이사를 건립하는 낙성식 때 초대받아서 갔다라는 설명했으니까요. 자, 다음요. 가 막부식이 동아시아 상황으로 오른 거 이렇게 얘기했네요. 막부요. 통신사가 시모노세키항에 기항했던 것을 기념하고자 세운 것입니다. 통신사는 전쟁 이후에 단절된 조선과의 국교 재기를 바라는 무슨 막부겠습니까? 통신사는 뭡니까? 자,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조선이 있을 때 일본은요 무슨 막부요? 에도 막부였겠네요. 에도 막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네요. 에도 막부와 관련되는 설명이니까 별무반, 에도 막부가 있을 때 조선이고 우리나라는 조선이고 중국은 명청 때잖아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특히 한국은 별무반이 편성됐다. 별무반, 윤관의 별무반은 고려시대 때 얘기고요. 정화의 항해가 시작됐던 것은 명나라 때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에 중국의 왕안석이 신법을 만든 것은 송나라 때에 있었던 이유고요. 다음에 산킹코타이 제도가 에도 막부 시대 때
상킹거타이 제도네요. 다음 베트남의 응호 왕조는요. 자, 10세기의 응호 왕조이니까요. 그러니까 답은 에도막보에 대한 설명은요. 자, 4번만 답이네요. 다음요. 20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몽골의 침입과 동아시아. 몽골이 침입했던 것은 13, 14세기 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때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옳은 거 중국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중국의 상황은요. 남송이 멸망했다. 자, 이거 답이죠. 자, 몽골에 의해서 남송과 서하 이런 나라들이 다 멸망하게 되어졌던 거 아닙니까? 청계령이 선포됐던 것은 바로 청나라 때의 설명이고요. 정강의 변은요. 자, 북송 때 있었던 얘기고요. 5대 10국으로 분열되어졌다. 이거는 당나라 멸망 이후에 5대 10국 절도사들의 할거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안사의 난은 바로 당나라 말기의 안록산과 사사명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여기서 해당하는 정답은요. 자, 몽골과 관련된 내용은 1번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했는데요. 정신이 없게 빨리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간중간에 멈추면서 문제를 풀고 오답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